안녕하세요. 지유명차 일광저입니다. 오늘은 산뜻하게 차오에 이렇게 니회 장식 혹은 범랑채 장식을 한 차오 5점을 모아봤습니다. 모두 굉장히 예쁘고 따뜻한 그림들이 차오 속에 쏙쏙 담겨 있고요. 한 점 한 점 리뷰를 해볼 텐데요. 니료도 각색 그리고 크기도 다양합니다. 그럼 이제 리뷰 시작해 볼게요. 소공작실에서 만든 철지입니다. 사그락 소리 들리시죠? 굉장히 짱짱한 느낌의 주니로 만든 철지인데요. 이렇게 감나무와 그리고 새를 따뜻하게 그려놨습니다. 이 다홍빛 주니에 대비되는 색깔들을 써서요. 차오가 조금 더 또렷하게 다가오는 느낌이 있는 철지예요. 크기가 120cc 정도 되고요. 그렇다 보니 나를 위한 혼차용 차오로 참 안성맞춤이면서 앙증맞은 품이 매력적인 철지입니다. 이런 차오는 들여서 이렇게 바라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참 좋아지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소공작실에서 만든 궁등호입니다. 중국 옛날 집 그리고 옛날 궁궐이나 이런 요즘에는 식당에 가보면 이런 홍등 모양 봤을 거예요. 그 등 모양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궁등호인데요. 크기가 150cc 정도 되고 앞에 철지보다 조금 더 색이 진한 느낌의 중이랍니다. 그리고 이 손잡이 선과 부리선이 조금 더 굵직하고요. 이 차오에도 역시 상당히 앙증맞은 토끼와 그리고 꽃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참 따뜻함이 밀려오고 사랑스러운 재질의 차오이죠. 이 철지와 그리고 궁등호 같은 경우에는 봄을 맞이해서 향이 굉장히 좋은 차들을 차오에 우려보면은 향을 극대화시켜주는 매력이 있고요. 이 차오 또한 소품 차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위한 혼차용 혹은 2인용으로 쓰시기에 안성맞춤인 차오입니다. 장지엽 작가가 만든 농리로 만든 농명호입니다. 사슴의 울음소리 이렇게 대비되는 색감을 써서 이 차오 또한 한눈에 바로 들어오는 매력이 있는 톡톡 튀는 느낌의 차오입니다. 내부 마감 깔끔하고요. 그리고 찻자리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 자리를 산뜻하고 통통 튀게 만들어주는 매력이 있는 농리로 만든 차오랍니다. 크기 180cc 정도 되고요. 동그란 이 몸통 양옆으로 우아하게 난 손잡이와 부리가 참 매력적인 조화를 잘 고려를 해서 제작한 차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장지엽 작가가 만든 화중지왕, 모란 꽃을 이렇게 호신 그리고 뚜껑까지 이어지게 만든 서시입니다. 꽤 묵직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차오 같은 경우에도 찻자리를 산뜻하게 밝힐 때 사용을 제법 하는 차오랍니다. 크기 150cc고 이 모란을 나풀거리는 형상을 표현하기 위해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날아다니는 꼭 바람을 엮어서 형상을 해서 조금 더 풍부하게 그림을 표현을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오 또한 분위기 메이커로 안성맞춤인 동글동글한 서시호입니다.
범가오장 대표 작가 서광 작가가 만든 쌍권호입니다. 220cc로 제가 이 차호는 한번 다뤄본 적이 있는데 문형리예요. 범가오장은 워낙에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고 니료 부자이다 보니 믿고 쓸 수 있는 니료, 정말 니료 부자인 만큼 니료 하나는 어느 공방에 뒤처지지 않는 공방인데요. 그리고 서광 작가호가 이 당시에 굉장히 가격이 좋게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몇 점 당시에 수입되었을 때 신청을 해서 판매를 모두 다 했었는데 문형리이면서 그리고 조금 두께감도 어느 정도는 있고요. 그리고 크기가 220cc에 그리고 이렇게 높은 형태의 차오이다 보니 차 맛을 조금 더 풍부하게 내주면서 또 향도 잘 살립니다. 그리고 꽤 넉넉한 품이라서 사실 저는 또 좋더라고요. 이렇게 뚜껑을 닫아보고요. 그리고 요 두 개의 고리가 또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인 차오이고요. 손잡이 잡기 편리하게 큼지막하고요. 이 출수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일자로 쭉 뻗은 부리에 비해서는 조금 느리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느린 출수구 또한 이 차호의 참 묘미랍니다. 그리고 요 그려놓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복숭아. 굉장히 탐스럽게 잘 그려놨습니다. 이 리에 장식 또한 밤색, 고동색인 차오의 이 원래 문형리와 대비되게 보색으로 그려놔서 차오의 입체감을 더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부리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크기에 비해서 출수구가 조금 느릴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차를 우리는 시간을 조금 더 몇 번 해보시고 디테일하게 계산을 해서 추출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한 두세 번만 우려보시면은 어느 정도 차의 농담은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차오로 또 끼고 길들이는 매력이 있는 차오랍니다. 심석분 대사의 수제자인 이봉 제작가 만들었고요. 사락 사용을 해보면 상당히 열 전도율이 높고 무쇠속같이 차를 잘 쪄주는 힘이 넘치는 기세가 넘치는 차오예요.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모란과 꽃을 형성한 범랑채와 대비되게 정말 깡패같이 차를 푹푹 쪄주는 힘이 넘치는 육방호랍니다. 밑바닥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간 동글동글한 호신에 엣지 있게 이렇게 육방으로 살짝 각을 줬습니다. 니료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바닥면에도 이렇게 범랑채 장식을 해놨습니다. 범랑채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에나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청대 왕조 때 유행했던 장식 기법인데요. 이렇게 한 번 더 반딱반딱거리는 재질을 그림으로 입혀놓은 하나의 장식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짜잔, 뚜껑에도 나비가 있고요. 힘이 넘치면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뽕삘이 난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단정한 차오들을 선호하는 편이지만 이 차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반전 매력 때문에 손이 은근히 자주 가더라고요. 왜냐면 첫 번째, 무엇보다 차를 잘 우립니다. 그래서 손이 잘 가고요. 그리고 사용을 해보면 이 날개선도 손에 잡기에 상당히 편리하고요. 그리고 요 출수구도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차오 같은 경우에는 은근
매력이 넘쳐서 인기쟁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차오 매장에 오면은 꼭 눈여겨보시고 물어보시는 차오 중에 하나랍니다. 오늘 자사오 리뷰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 리뷰는 이제 날씨가 풀리고 따뜻해지면서 조금 더 산뜻하게 마시기 좋은 생차 한 종류를 들고 와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보통 이 자사오 처음 쓰시는 분들이 예뻐서 이 기물에 반해서 쓰는 경우도 꽤 많은데요. 자사오 사용을 해서 차오림 해보시는 습관 들이시면 정말 너무 좋아요. 생활 루틴 중에 이 차오림 1시간이 들어가는 것 뿐인데 자사오로 차를 우리기 전과 후로 일상 패턴이 나뉜다고 큰 변화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 제법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제가 항상 제일 1순위로 추천을 해드리는 건 직접 나와서 차오 보시고 골라보시는 거고, 지유명차 일광점 동해선 일광역 2번 출구 정말 바로 앞에 있습니다. 또 시간 내서 자사오도 많이 보시고 차도 넉넉하게 부려드릴게요. 꼭 날 풀리니 이제 많이 놀러와 주세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